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픈 매거진에 실린 파이 네트워크 기사글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매거진은 2009년부터 인도 국가에서 영어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미디어 매체 중 하나이고요. 이곳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실은 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이 미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전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요, 이 오픈 미디어에서 특히 이 울레크라는 저널리스트는 파이 네트워크를 전에 한번 깊이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이미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기자가 똑같은 미디어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다시 다루었는데 이번 글은 크게 주제를 나누어 보자면 파이어사이드 앱에 관한 내용과 파이 KYC에 관한 내용,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아티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쉽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기사는 8월 9일 업데이트가 된 기사 내용이고요. 타이틀은 파이 네트워크의 소셜미디어 포럼은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행동을 권장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게시물을 장려하는 앱입니다. 이렇게 니콜라스가 언급한 부분을 타이틀로 실었고요. 일단 전체 글은 제 동영상 게시판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직접 방문하셔서 영어로 된 글을 구글 번역기를 이용을 하셔서 천천히 정독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저는 좀 더 흥미 있을 만한 문단들을 좀 가져와 보았고 제 생각을 좀 더 많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글에서 KYC 관련 얘기부터 해보자면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전 세계 2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4,700만 명이 채택한 암호화폐로서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하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게 질문이 갔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UN이나 피파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파이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몇 명이 KYC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KYC를 대규모로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코어팀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를 하였으며 이는 파이오니어가 이넷 파이 마이닝 밸런스를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4,7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을 하루 만에 프로세싱을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니콜라스가 말하는 이 500만 명 이상은 KYC 통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과자들 파이 메인넷 위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이 사람의 수는, 즉 계정의 수는 약 280만 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KYC 통과자 500만 명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다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700만 명 이상의 참여 파이오니어를 위한 프로세스를 하루아침에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교거리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드코인의 KYC와 파이코인의 KYC를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간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 월드코인은 이제 출시가 되면은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가져올 만한 대형 프로젝트이고, 만약에 월드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또 파이가 살아남는다면 파이와 월드코인이 미래는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 두 프로젝트가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을 파이나 이 월드코인이 그 난제를 풀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가급적 모든 인류를 그들의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온보딩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사실 다른 타 프로젝트에서는 볼 수 없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모든 인류를 온보딩하기 위해서 디지털 지갑 또는 ID라고 불리는 이 허용된 신분증을 1인 1계정으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두 프로젝트에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요, 이 월드코인은 1인 1계정 원칙을 홍채 스캔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홍채 특유의 이 이미지를 지갑의 이 해시로 변형을 시키고, 홍채 이미지는 이 삭제를 하는 프로세싱이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여권이나 라이센스뿐만이 아니고 각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아이디를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고 탈중앙 방식으로 KYC 시키는 방법을 파이는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서 좀 다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월드코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 투자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월드코인은 이 VC의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파이는 정반대죠. 이 VC의 이 추진력을 상당히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특히 ICO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커뮤니티에 어떤 프리세일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소액의 자금으로 시작이 된 프로젝트이고 대부분의 마케팅이나 앱 개발, 인력 보충을 자발적인 커뮤니티 참여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월드코인은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상장도 된 상태고 각종 미디어와 대중들에게 지금 엄청난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홍채라는 인간의 이 생체 정보의 일부를 지금 가져다가 이것을 데이터화한다는 점에서 지금 고운 시선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는 이 월드코인의 오브나 오퍼레이터의 정보에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태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매우 민감한 EU 국가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홍채 인식만 허락을 해줄 뿐 코인의 에어드랍은 진행을 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월드코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프로젝트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처음엔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은 홍채 이미지가 해시로 변환이 되고 안전하게 삭제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월드코인이 당분간 리스크가 있는 코드들이 다 수정이 1차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국가에서 다시 홍채 스캔을 재시작을 했다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월드코인에게 언제든지 다시 호재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 활발히 확장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받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조차 전 세계인들을 최대한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이런 KYC 작업, 탈중앙 KYC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월드코인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래서 역사상 아무도 쉽게 이것을 시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이것을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KYC 아니면은 어떤 스캠 프로젝트에서 실시하는 아주 소규모 KYC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파이 같은 경우는 변수면에서 규모면에서 그런 KYC 시스템과는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만큼 이 복잡한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파이 월드의 두 프로젝트 모두 2019년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것인데 월드코인이 사실 수천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인데요. 이제 200만 명 이상 지갑을 등록을 하였고 이것도 아직 한정된 국가에서만 지금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많은 국가가 지금 펄밋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대신 또 파이는 VC 투자 없이도 500만 이상 KYC를 통과시켰고 즉 데이터 면에서도 이미 월드코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마이그레이션 양도 280만 이상이기 때문에 월드코인의 200만 명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YC 진행 중인 국가가 약 230개 국가입니다. 아까 언급이 되었듯이 피파나 UN에 속한 국가의 수보다 더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만들어낸 현재까지 업적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는 동시에 파이의 KYC 솔루션과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의 이 병렬 철학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항상 이 진정한 인간 생태계 및 온라인 경험에 대한 파이의 비전의 기초가 되는 엄격한 개인별 계정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구글 번역이라서 좀 헷갈리는데요. 이걸 영어 원문으로 봐야 조금 더 핵심 단어가 쉽게 보이는데 진정한 인간이 만드는 생태계를 위해서 아주 스트릭하게 즉 아주 엄격하게 1인 1계정을 실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니콜라스와 청디아오는 인류가 다가오는 AI 시대에 인간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또 검증이 필요함을 이미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즉 파이 생태계는 이미 웹 2.0의 AI와 이 가계정 봇이 만들어내는 이 퍼드라든지 여러 왜곡된 정보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이만의 웹 3.0 소셜 플랫폼, 오직 인간으로만 증명된 계정들만이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글을 보면 이 페이스북이나 이 트위터 같은 기존 소셜 네트워크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 것을 목격을 했지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인수 후에 현재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AI 봇으로 트위터에서 아주 쉽게 가계정을 마구 늘리고 그들이 그 가계정들이 플랫폼에서 정치색을 만들고 가짜로 좋아요와 공유를 함으로써 알고리즘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들도 이 가계정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이 홍수 콘텐츠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AI 기술이 앞으로 훨씬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인류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콘텐츠들에 더 쉽게 세뇌당하고 학습당하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웹 2.0에서 대형 소셜 플랫폼들이 얼만큼 좀 언론을 조작을 해왔는지 지금 증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월드코인의 샘 알트만도 당연히 챗 GPT를 개발하고 있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AI와 인간을 구분하는 시작점을 먼저 선행시켜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의 1인 1계정의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미디어에서는 UBI 이유 말고도요, 이 AI와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홍채를 통한 1인 1계정 분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월드코인이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월드코인이 출시가 되고 샘 알트만이 이런 주장을 함으로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세뇌를 당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파이가 진작에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조용히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네, 공부를 해볼수록 사실 파이 네트워크의 놀라운 점은 여러 방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이 월드코인을 가져와서 제가 비교하는 이 역할은 지금 끝이 났고요. 더 이상 이 영상에는 월드코인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얘기했던 엄격하게 스트릭하게 1인 1계정을 부여해서 인격 침입을 증명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시키고 그 유저들이 현재 파이어사이드 앱에서 웹 3.0 소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매우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재미없는 그냥 소셜 플랫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샘 알트만이 꿈꾸던 AI와 진짜 인간을 분명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곳, 오로지 진짜 인격체 1인 1계정만 존재하는 곳, 바로 그곳이 이 파이어사이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니콜라스가 지금 얘기하는 이 파이어사이드 앱의 특징들, 스토리는 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지만 너무 길고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이 파이어사이드 앱을 하나 출시하고 코어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뼈대일 뿐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발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미 코어팀이 얘기를 했었고, 네, 이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웹 3.0 정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웹 2.0처럼 어떤 대기업이 자신들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럴싸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개념이 아닌 파이어사이드나 웹 3.0 소셜 플랫폼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셜 플랫폼, 중앙기관에게 이득이 되는 플랫폼이 아니고요, 어떤 또 알고리즘의 부정적인 결함으로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소셜 플랫폼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 진짜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이어사이드 앱의 기본 뼈대는 매우 단순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처음에는 완전히 올리지 못했고 텍스트만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트 채널에는 지금 이미지가 지금 삽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반응을 만들어내어서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이 파이어사이드 앱의 토크노믹스가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겠지만 분명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아마 커뮤니티에 이런 의견이 표출이 되었을 거고, 이게 개발진에서도 받아져서 현재는 토크노믹스가 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채널을 또 즐겨 찾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그런데 아마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여기서 궁극적으로 파이오니아 자신은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앱에서 활동을 해보면요, 여기 댓글이나 컨텐츠 중에서 어떤 홍보성 글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이 광고성 글이 어느 정도로 모더들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우리가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웹 3.0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코인을 좀 소모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광고주들이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실유저 수를, 그 플랫폼의 실유저 수를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파이어사이드만큼 확실한 플랫폼은 없겠죠. 가계정이 존재하지 않으니 지출 대비 마케팅 홍보 효과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이어사이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광고가 허용이 될지는 앞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어떤 광고글을 올리거나 광고 댓글을 달면은 파이코인을 이미 사놔서 여기서 파이어 토큰으로 또 수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게 노이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미래에는 파이 생태계에도 이런 수익 활동, 홍보 활동이 전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광고성 글은 한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포스팅이 된 거 아니고 24시간이 지나고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 파이어가 다 꺼져버리죠. 그러면은 도배가 되지 않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도배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파이코인을 다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까지도 지금 시작되는 이런 조그마한 광고성 글들로 우리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다 테스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파이어사이드 앱, 지금 완성 단계인 웹 2.0 틱톡이나 인스타그램들과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 3.0 개념인 만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이 앱에 접근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파이어사이드 앱은 지속적으로 우리 참여와 의견에 반응을 나타낼 것이고 업데이트도 지속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